자, 현재 라이브 보고 계신 분들은 영상 좋아요 한 번씩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차트 설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경제 공부 하는 시간까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물대를 보시면 특이점이 하나 확인이 되는데 그게 어떤 거냐, 가격을 쭈루루룩 내리면서 이 매물대가 이렇게 조금 높이가 낮아지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죠? 높이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가격이 같이 하락하는 거는 어떤 걸 뜻하냐면, 그러니까 반등을 시도했을 때 옆에 있는 매물들을 넘지 못하고 쭉쭉쭉쭉 빠지다 보니까 매물들의 높이 또한 한 차례씩 레벨 다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조금 이해가 어려우시죠? 제가 그려서 설명을 해볼게요.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매물대는 이렇게 상방이 제일 두텁고 하방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고점에서 매물대가 가장 두터우니까 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을 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고, 반등을 시도했을 때 매수세가 약하다 보니 매물대는 많이 형성되지 않았고 그 다음 가격이 빠지게 되는 거고요. 다시 올랐을 때 또 옆에 매물대는 한 차례 더 낮아지게 돼요. 왜냐면 이 전보다 약한 매수세가 들어오기 때문에 매물대의 높이가 전반적으로 점점 낮아지게 된다. 그러니까 이 주가가 매물대의 벽을 타고 줄줄 흐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벽을 타고 줄줄줄줄 흐르고 있다, 이런 경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은 이 저점에서 이은 추세선을 그려봤을 때 지금은 이 추세선 상단 부근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죠. 만약에 여기서 리테스트에 실패를 한다면, 자, 요런 그림이 한번 나와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컨센서스, 그러니까 예상치 이상으로 나와버리게 된다면 이 물가가 아직도 상승 중이라는 얘기니까 당연히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지금 컨센도 8.8%인데 엄청난 겁니다. 8.8%가 오른다는 건 집에 내려가서 주말에 어머니랑 가끔 장을 보러 갈 때가 있어요. 장을 보러 가서 계란을 사려고 하면 가격이 6,600원 이 정도 하더라고요. 한 알에 2,300원 하는 그런 수준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무튼간에 물가가 지금 굉장히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다라는 상황이고요. 제가 아침에 또 설명을 드렸어요. 이 추세가 바뀌기 위해서는 이동평균선들이 싹싹싹 돌아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은 뭘까요? 1분이라고 쳤을 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차트가 1분봉의 종가들을 곡선으로 표현한 이 모멘텀, 방향성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추세는 15분봉에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매번 이 반등시마다 변곡점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차트 분석을 한단 말이죠. 근데 계속 이렇게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추세가 바뀌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안전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보세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하락파동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다 칩시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변곡이 왔을 때마다 이제 추세가 바뀌겠지 생각을 해요. 또 바뀌겠지 생각을 해요. 근데 계속 안 바뀌어요. 계속 하락하는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아래로 가격이 쭉쭉 빠지게 되는데, 이 주가 위로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어떤 말이냐면, 자, 이 차트를 보셨을 때 이동평균선들이 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총 4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11선, 21선, 61선, 121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15분봉 기준이고요. 이동평균선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분봉에서 11선은 150분 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31선을 쓴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31선. 그럼 1분봉을 켰을 때 그 31선은 30분 선이 돼요. 30개의 캔들 종가를 합친 걸 선으로 표시한 지표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장기 이평선을 단기 이평선이 넘어졌을 때 골든 크로스가 일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5일선이 11선을 넘었어요. 11선. 자, 그러면 5일 동안 이 주식을 구매한 사람들의 평단가가 10일 동안 이 주식을 구매한 사람들의 평단가보다 높다. 자, 이게 어떤 얘기가 될까요? 5일선이 11선을 골든크로스 했어요. 자, 제가 그려볼게요. 이게 11선이었어요. 5일선이 돌파를 빡 해줬어요. 이게 5, 10. 자, 보십시오.
이게 5일이고 이게 10일이에요. 제가 이동평균선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예를 들어 5일 이동평균선이면 일봉에서 썼을 때 5일 동안 이 주가를 구매한 사람들의 평단가, 즉 일봉 캔들 5개의 종가를 더한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5일선이 11선을 넘어줬다는 건 최근 5일 동안 구매한 사람들의 평단가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골든 크로스라는 과정은 결국 어떤 걸 말하냐면 새로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이동평균선이 뭐 골크가 났다 이렇게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이 5일선이 11선을 넘으면 10일 동안 이 비트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 그것보다 5일 동안 이 비트코인을 구매한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더 높아지고 있구나. 그러므로 골든 크로스가 났고 새로운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합니다. 골든 크로스는. 데드 크로스는 그 반대가 되는 거겠죠. 이런 설명을 왜 드렸냐라고 물으신다면 그건 제가 텔레그램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동평균선들 15분봉으로 보시면 다 데드가 났단 말이에요. 데드가. 그쵸? 지금 11선 21선, 61선, 121선이 다 반대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어떤 얘기가 되냐면 지금 신규로 매수하는 사람의 힘보다 이 고점에서 물량을 팔아치우는 사람들의 힘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색깔별로 자 10일, 20일, 60일, 120일이에요. 데드가 났죠. 고점에서 확 돌아갔죠. 15분봉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변곡에서 어떤 반전 포인트를 찾을 게 아니고 15분봉을 킨 다음에 이평선들이 다시 골드가 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다시 골드가 나면서 신규 매수세가 들어오고 그 위로 캔들이 안착을 해줄 때가 있는데 이때가 변곡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은 아직도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보라고 하셨어요. 일반 이동평균선으로 보시면 안되고 저희 코인은 지수 이동평균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롱 타점 하나 잡아드렸죠. 평단가 19294에서 잡아드렸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19294 거의 여기 바닥에서 잡아서 또 시그널 드렸습니다. 가격으로 딱 따져봤을 때 294에서 대략 30배로 타셨으면은 자 3, 4, 12, 30이니까 40 한 3, 4% 나왔겠네요. 이 8까지 곱해서 43, 4% 나올 자리를 또 공유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또 수익 보신 분들 몇 분 계시겠죠? 자 보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고요. 개인 메시지로 또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도 이렇게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똑같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 트레이딩 교재 올려드렸었어요. 한번 텔레그램에. 이게 총 72, 3페이지가 되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수정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뭐 코인 용어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많은 기법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세선, 뭐 지지저항선 그리고 이평선 제가 설명드렸던 거 있죠. 자 그리고 뭐 거래량에 대한 설명, 매물대에 대한 설명, 뭐 패턴에 대한 설명, 뭐 차트 보조지표에 대한 설명 다 들어있습니다. 웬만한 거 거의 다 들어있어요. 제가 쓰는 것들은 다 들어있는데 이거를 제 텔레그램에 들어오셔서 저기 UID를 보내주시면은 교재 손볼 거 마저 손보고 이 73페이지, 3, 4페이지에 해당하는 분량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 타점을 어떻게 잡으신 건지 궁금해요. 제가 그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는데 자 한번 띄워드릴게요. 어제 이 롱 물량이 19,500에 엄청 쌓여 있었어요. 19,500.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결국 승리하는 놈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는 선물 거래자들한테 수익을 내주고 싶지 않아 해요. 왜냐면 막 125배로 저점에서 롱을 막 때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수익이 가면 갈수록 막 배가 되고 수십 배가 되고 100만 원으로 시작했는데 거래소에선 1억을 줘야 돼요. 그 사람한테. 그럼 거래소는 이 주가를 살살 움직여서 청산을 시켜버립니다. 그 사람들을 청산을 시켜요. 그래서 이 19,500에 엄청난 롱 물량이 있었단 말이죠. 이 비트가 확 내려 꽂으면서 그 물량을 싹 정리를 한 거예요. 거래소는 또 비트코인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보통 청산 맵을 딱 봤을 때 이렇게 물량이 많은 부분 있죠. 그런 부분들은 꼭 정리가 됩니다. 희한하게 정리가 돼요. 거래소에 이런 저는 흑막설을 믿습니다. 흑막설을 믿어요.
선물도 정말 어려워요. 어렵죠, 선물. 자, 무튼간에 우리 HSIM님, 임님이라고 부르면 될까요? 임님이 말씀해주신 저기 그 부분은 제가 청산맵을 봤고요. 그 다음에 한시간봉을 딱 봤을 때 하락 채널 안에 그 주가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근데 RSI를 딱 보니까 과매도가 한 번, 두 번, 다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이 나온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과매도가 너무 나오게 되면은 그 반발 매수세라는 게 들어오거든요. 반발 매수세. 그러니까 롱을 탔다가 계속 밀리고 했던 어떤 주체들이 내가 이번엔 이긴다. 그게 계속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반발 매수세라고 해요. 그리고 가격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점 인지 세력도 들어올 수 있고요. 내려오면서 이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쭉 우상향을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즉, 이 던지는 물량을 누가 점차 세게 받아주고는 있는데 가격은 밀리고 있는 상황. 근데 보도지표를 봤을 때 너무 과매도권에 여러 번 도달을 했기도 했고 제가 정해놓은 이 지지선에 딱 도달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기적으로 롱을 나가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시그널을 드렸고요. 말씀드렸다시피 15분에서 정배열로 이평들이 돌아가야 추세가 바뀐 걸로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로만 들어가고 5%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5% 위험한 자리라 짧게 비중 낮춰서 손절가 잡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물대 보는 보조지표는 뭔가요? 일단 트레이딩 뷰를 키셔야 되고요. 트레이딩 뷰 트레이더라면 꼭 있어야 할 나의 기술적 분석을 도와주는 아주 아름다운 그 팔레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기 트레이딩 뷰에 들어가셔서 여기 지표를 들어가신 다음에 볼륨 프로파일 치시면 돼요. 볼륨 프로파일 KV4코인스 님이 만들어주신 게 나옵니다. 이거 하시면 되고요. 한길님은 선물 공부 몇 년 정도 하셨나요? 얼마 정도 해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해야 그렇게 될 수 있냐? 글쎄요. 저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잘한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냥 내가 아는 이 지식들로, 이 얕은 지식들로 어떻게든 고군분투하는 그런 뭐랄까 시장 참여자 중에 하나다. 언제부터 BTC 슬슬 구매 시작할까요? 일단은 제가 보고 있는 그림은 뭐냐면 CPI 발표가 오늘 있잖아요. 컨센도 8.8%가 되게 높은 거거든요. 이 예상치도 물가가 이렇게 계속 7% 8%씩 오른다는 게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거예요. 지금도 임금도 되게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세계적으로 컨센도 되게 높아서 예상치보다 저는 사실은 좀 상회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또 떨어지고 있잖아요.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얘가 짭반등을 막 하다가 CPI 발표 딱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그림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제부터 BTC 슬슬 구매 시작할까요? 라는 질문에 지금 사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더 바닥에서 사고 싶으시다면 기다려보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지만 사실 바닥이 어딘지 잡을 수 있는 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쵸? 신도 아니고. 지금 10% 사셔도 돼요. 10% 사고 또 10% 사고 또 10% 사고. 제가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건 비트는 절대 안 망해요. 절대 안 없어집니다. 비트코인이라는 건 이렇게 선물 투자를 통해서 갖고 놀기 좋은 상품, 그러니까 유동성이 쏠리는 상품은 없어지기가 앵간 힘들어요. 이미 들어온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무가치 했던 게 맞아요. 데이터 쪼가리니까. 그쵸? 근데 그 가치는 누가 부여한다? 인간이 부여한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이아몬드, 금, 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부과가 되는 거죠.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얘한테 들어와 있는 돈은 너무나도 엄청난 막대한 금액이기 때문에 얘가 없어지기는 불가능하다. 비트는 살아남을 거다. 시장이 정말 개박살이 나도 얘는 살아남을 거라고 봅니다. 이더리움도 없어질 수 있겠죠. 이더리움까지는 저는 믿진 않습니다. 전 비트만 믿어요. 비트만. 이평선은 몇일 쓰시나요? 10일, 20일, 60일, 120일 쓰고요. EMA로 씁니다. 지수 이동 평균선 EMA로 씁니다. 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한다? 이제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체크를 해야겠죠. 자, 금일은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된다. 이게 핵심 경제 지표예요. 핵심 경제 지표. 지금 이 지구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나타낸 지표이기 때문에 소비자 물가지수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원자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CPI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CPI가 떨어질 거다. 근데 이게 컨센도 엄청 높다고, 예상치도 엄청 높은 거라고요. 떨어지게 발표하면 물론 시장은 반응은 할 거예요. 야, 이제 뭐 인플레 끝났나 막 반응은 하는데, 과연 그 이후로 추세가 반전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적당하게 예상치 정도만 부합해도 사실 시장은 긍정적으로 반응은 할 텐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이렇게 금방 추세를 돌릴 수 있지는 않다. 얘가 추세를 돌리기 위해서는 이 롤링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평선들이 데드가 난 걸 다시 골드로 돌려주면서 빵 올라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일봉을 딱 키고 이평선들을 키잖아요. 그럼 이평선들이 어딨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롤링도 못했다. 횡보를 때리면서 이평선들을 쫙쫙 돌려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런 차트 보신 적 있으세요? 자, 차트 제가 그려볼게요. 이런 차트 본 적 없으시죠? 갑자기 급발진 차트. 갑자기 여기서 막 급발진, 막 장대양봉 막 띄우면서 이렇게 급발진을 하기는 좀 어렵죠, 사실. 그만한 이 돈이 시장에 들어와야 된다는 건데, 이 금리 인상을 여러 차례 하고 있는 상황에 시장에 들어올 돈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게 제 의문이고, 어쨌든 소비자 물가지수는 적정선으로 발표가 되든 이 컨센만 안 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CPI가 오르면 오를수록 금리 인상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라는 얘기고요. 제가 간단한 경제 지식만 하나 말씀드리고 설명을 마치도록 할게요. 만약에 반대로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뭐가 좋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하면 주식에 안 좋대, 금리 인하하면 주식에 좋대, 간단하게만 알고 있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이걸 몰라요. Y를 몰라요. Y. 그러니까 왜. 대충 막 결론은 알고 계시는데 왜 그런지를 아셔야 된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후순위, 그러니까 위험자산 시장에 어느 정도 지연된 영향을 미칩니다. 후순위로. 이 위험자산 시장에는 여파가 후순위로 와요. 후순위. 자, 유동성은 어디로 들어가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돈이 풀리겠죠. 돈이 풀려. 그리고 기준금리 같은 게 낮아지니까 은행에도 돈을 안 맡겨요. 사람들이 돈을 쓸 궁리를 해. 돈을 쓸 궁리를 한다. 처음에 이 돈들이 어디로 가냐. 안전자산부터 먼저 방문합니다. 안전자산. 뭐 국채금리 같은 게 있겠죠. 자, 국채금리에 먼저 돈들이 막 쏠려요.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돈이 풀리겠죠. 당연히 은행에도 돈을 안 맡기죠. 금리가 낮으니까, 맡길 이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돈을 더 불릴 궁리, 쓸 궁리를 하는데 처음에는 안전자산으로 그 돈이 쏠리게 됩니다. 쏠리게 돼요. 그 다음에 주식시장,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이런 위험자산 시장들이 살아나게 되면 상대적 수익이 높아지게 되죠. 상대적 수익이라는 건 안전자산과 이 위험자산 시장을 비교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돈을 자연스럽게 위험자산 시장으로 밀어넣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내가 앞으로 있을 금리 인하나 인상에 대해서 조금 뭐랄까 대비를 해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대충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람들이 그럼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금리 인하를 하면은 또 그렇게 되는구나.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너무 이제 건방을 떨면 안 되니까 몰랐구나 이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말씀드릴 부분 다 저기 했고요. 어느덧 7월달도 중순이 다 다가왔다는 겁니다. 다 다가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번 연도에
그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는지, 무엇이 나아졌는지, 거의 뭐 덕담이죠. 저기 성장 동영상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그런 동영상 맨키로다가 뭐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연도에 그 남은 시간들 꼭 본인이 더 나아질 수 있는 어떤 방안이든 방면이든 찾아서 뭔가 노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남은 일주일도 파이팅 하시고 제가 금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텔레그램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제가 또 좋은 정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